반갑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랩파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 그 속에서 빛나고 있는 불빛들이 마치 우리 경제의 견고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부동산 불패를 이야기할 때 서울과 수도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종교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가 소멸해가는 것은 남의 일이고 적어도 경기도권, 이른바 수도권이라는 타이틀을 단 곳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지하 깊은 곳에서는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통계청의 데이터와 인구 이동의 흐름을 겹쳐보면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바로 빈집 쇼크의 진원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골 깡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쓰나미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수도권 외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다는 식의 뻔한 공포 마케팅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외곽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메커니즘을 데이터와 논리로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깔고 앉은 그 아파트가 노후의 축복이 될지 아니면 탈출 불가능한 감옥이 될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냉철한 경제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닫혀가는 기회의 문, 그 틈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서울은 너무 비싸니 교통이 좋아질 경기도, 외곽의 신축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당장 그 계획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쥐고 뒤로 물러나십시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수도권 확장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넘쳐나서 경기도로 밀려나고 그 밀려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위성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지하철이 뚫리면 집값이 폭등하는 공식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나 최소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악의 인구 절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수도권 외곽에는 여전히 수만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는 반드시 이 폭탄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풍선 효과라는 말을 믿고 계십니까? 서울을 누르면 경기도가 부풀어 오른다는 그 논리 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은 풍선 효과가 아니라 블랙홀 현상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프라가 완벽한 핵심지로 모여듭니다. 애매한 외곽은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지금 수도권 외곽에 집을 사는 행위는 마치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에서 구명정이 아니라 배의 가장자리 난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방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지방은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낮거나 기대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위험한 곳은 수도권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은 서울 흉내를 내고 있는데 실제 수요는 급격히 증발하고 있는 수도권 외곽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모순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흔히 수도권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2,600만 명의 거대 시장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아니 생존의 관점에서 이 수도권이라는 단어는 이제 해체되어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수도권은 서울과 서울의 기능을 직접 공유하는 지역과 무늬만 수도권인 지역으로 나뉩니다. 여러분이 가장 열광하는 호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GTX입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만에 주파한다며 집값을 끌어올린 1등 공신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GTX가 외곽 지역의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빨대 효과의 주범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굳이 그 외곽 지역에 상권이나 인프라가 발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잠만 그곳에서 자고 소비와 문화생활, 의료, 교육은 모두 서울 핵심지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결국 외곽 도시는 거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지역 경제는 말라 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배드타운들이 늙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기 신도시와 그 주변 위성도시들을 보십시오. 30년 전 젊은 부부들이 입주했던 그곳은 이제 은퇴자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서울로 떠났고 남은 것은 낡은 아파트와 노인들 뿐입니다. 그런데 GTX가 뚫린다고 해서 젊은 층이 다시 그 낡은 도시로 돌아올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서울의 좁은 오피스텔을 택할지언정 인프라가 낙후되고 커뮤니티가 늙어버린 외곽으로 가지 않습니다. GTX는 서울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외곽의 에너지를 서울로 더 빠르게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호재의 배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공급의 역습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잔인한 먹이사슬이 존재합니다.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 헌 아파트의 수요를 잡아먹습니다. 정부는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고 이제 곧 입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3기 신도시의 위치를 보십시오. 서울과 1기, 2기 신도시 사이에 절묘하게 끼어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2기 신도시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기 신도시, 그리고 그보다 더 외곽에 위치한 수도권 외곽 아파트들은 샌드위치 신세가 됩니다. 서울로 들어가기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외곽에 남기엔 3기 신도시라는 더 좋은 대체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수요의 학살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신규 공급이 쏟아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부터 빈집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기 신도시라는 강력한 흡수원이 그 수요를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결국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수도권 외곽, 특히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거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부터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P가 속출하고 전세 가율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감추기 위해 할인 분양을 하지만 한번 돌아선 수요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아파트가 무조건 좋을까요? 그 새 아파트가 옆 동네에 생기는 순간 당신의 아파트는 순식간에 구축이 되고 슬럼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권 외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살 깎아먹기 게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끝에는 인구 통계라는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0.6명대. 이 숫자가 단순히 아기가 안 태어난다는 의미로만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이 숫자는 내 집을 사줄 다음 타자가 사라졌다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현재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50대, 60대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집을 평생 가지고 계실 건가요? 아니죠. 언젠가는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거나 병원비로 써야 합니다. 즉, 매도 물량은 필연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받아줘야 할 20대, 30대는 어떻습니까? 인구수 자체가 반토막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청년들도 자산 형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득 대비 집값이 높습니다. 설상가상으로 MZ세대는 몸테크를 거부합니다. 낡고 먼 외곽 아파트에서 고생하며 사느니 좁더라도 서울의 신축 오피스텔이나 빌라 아니면 아예 월세를 선택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팔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은 없다면 가격은 0을 향해 수렴합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은 투자 가치 때문에 가격이 유지되어 왔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 실거주 가치만 남게 되면 거품은 순식간에 꺼집니다. 지금 수도권 외곽의 학교들이 폐교하고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의 활력이 사라지고 노인들만 남은 도시에 누가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인구 절벽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매수세 실종이라는 현상으로 여러분의 호가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마 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이웃나라의 사례를 보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섬뜩한 데자뷰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전철로 40분 거리, 다마 뉴타운. 1970년대, 이곳은 꿈의 신도시였습니다.
도쿄의 살인적인 집값을 피해 몰려든 젊은 부부들로 활기가 넘쳤고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했죠. 지금의 분당, 일산, 아니면 동탄이나 김포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다마 뉴타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인들의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빈집이 넘쳐나고 상가 셔터는 내려갔으며 천만엔 우리 돈으로 1억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녀 세대는 도쿄 도심의 콤팩트 맨션으로 떠났고 남은 것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낡은 아파트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빈집 쇼크는 시골에서 시작했지만 그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던 곳은 바로 대도시 통근권 외곽이었습니다. 애매하게 먼 거리, 배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의 부족.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며 도시는 급속도로 슬럼화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 외곽을 보십시오. 용적률은 이미 200%를 넘겨 재건축 사업성은 없고 리모델링 분담금은 집값만큼 나옵니다. 서울까지 출퇴근은 고통스럽고 GTX는 아직 요원하거나 너무 비쌉니다. 다만 뉴타운의 비극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배드타운은 인구 감소 시대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다만 뉴타운이 겪은 30년의 쇠락 과정을 우리는 불과 10년 만에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환금성의 실종입니다. 주식은 손해를 보고라도 매도 버튼을 누르면 현금화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세금 내고 관리비 내는 부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 외곽 시장에서 감지되는 가장 위험한 신호는 바로 거래량의 절벽입니다. 호가는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 이것은 폭락의 전조입니다. 집주인들은 본전 심리 때문에 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지갑을 닫습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언제까지 갈까요? 은퇴자가 현금이 필요해지는 순간, 혹은 금리를 견디지 못한 영끌족이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댐은 무너집니다. 그때는 10%, 20% 하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아줄 수요가 없는 시장에서의 투매는 가격을 걷잡을 수 없이 떨어뜨립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은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상승장에서 가장 늦게 회복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 그것이 여러분을 탈출 불가능한 자산의 감옥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등기권리증이 노후의 든든한 연금이 아니라 처분할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탈출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환금성이 사라진 자산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모든 수도권이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표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철저한 양극화, 아니 초양극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편의를 위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더더욱 핵심지로 뭉칠 것입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중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혹은 투자하려는 그곳이 서울까지 물리적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주 근접이 가능한가, 독자적인 상권과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가, 젊은 층이 유입될 만한 일자리가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곳은 수도권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곧 빈집 쇼크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애매한 외곽의 다주택보다는 똘똘한 한 채, 혹은 환금성이 보장된 자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다가오는 인구 절벽의 쓰나미 앞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모래성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십시오. 그것만이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랩파크였습니다.